원장님 그 잇몸 치료에 대해서 오늘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잇몸 치료. 여러분 사실 스케일링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제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거. 잇몸 위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겠지. 그래서 치은 연상 치석이나 치태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치은 연하 치석. 그런 것들이 잇몸 하방에 있는 거를 청소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치근 활택술 내지는 치근 연화 소파술이라고 하거든요. 큐렛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들 보니까 스케일링 치료보다 잇몸 치료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성비,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잇몸 치료가 필요할까? 양치 아무리 해도 피 하나도 안 나고 입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근데 와서 잇몸 치료 가성비 좋고 좋다니까 해주세요 하면 제가 해줄까요? 웬만하면 해주시지 않을까요? No,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잇몸 치료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랑 잇몸 사이에는 이 치은 열구라는 이 열구 틈이 있고요. 이게 이제 치주낭이라고 하죠. 치주낭, 포켓. 얇고 긴 자를 이랑 잇몸 사이에 이렇게 넣어봐요. 치주낭의 깊이가 한 3mm, 4mm, 5mm 정도는 돼야 잇몸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3mm도 안 되고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 잇몸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잇몸이 상하지 않을까요? 더 안 좋아져요. 이거는 논문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적응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잇몸 치료를 건강한데 억지로 하면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잇몸이 막 내려가요. 뭐하러 해? 가성비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잇몸 치료 꼭 해주세요 라고 갔는데, 아니 건강하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치과 의사가 그렇게 한다.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자, 제가 이제 진단을 해봤더니 치주낭 깊이가 평균적으로 막 4, 5mm 내지는 6mm 내지는 막 7mm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잇몸 치료 해야죠. 잇몸 치료가 왜 가성비가 좋다고 하냐면 보험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쪽 한 번 받고 나면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나눠서 보통 2번에 하기도 하고, 보통 4번에 하기도 합니다. 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잇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가 아프면 충치가 있거나 치수염이 있거나 아니면 잇몸이 안 좋거나 뭐 그 중에 하나지. 그러면은 잇몸이 아픈 경우는 보통 치은염 수준, 그러니까 잇몸에 한정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보통 이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정도가 되면은 뼈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뼈까지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풍치라고 하지. 그걸 이제 치주염. 이게 만성화되면은 거기 치석이 붙건 뭐 어떤 이유거든 뼈가 녹아내리면서 잇몸이 따라 내려가지 않고 잇몸은 그대로 있고 뼈만 내려가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치주낭 있죠. 이게 쭉쭉쭉쭉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세균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세균의 집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잇몸은 계속 붓고 피나고 아프고. 근데 그때 이제 잇몸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핵심이 일단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잇몸 치료를 해놓으면 예후가 좋은데, 이때 좀 놀라시면 안 되는 게, 뼈가 내려가는데 잇몸이 따라 내려가면 이거는 건강해요. 다만 뿌리가 노출이 되겠지. 근데 뼈가 내려가는데 잇몸이 안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럼 치주낭이 깊어지고 세균의 집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잇몸 치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잇몸이 쭉 내려가요. 환자분들은 그러면 이런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지금 당장 조금 비용이 들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당장 치료를 해서 좀 괜찮아지고 결국에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가더라도 지금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쓰다가 결국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이가 아니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될 건데 그럴 정도로 지금 불편하세요? 라고 딱 물어봐요. 그럴 경우에 지금 도저히 불편해서 안 돼요, 이러면 뭔가를 제가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면은 저도 환자분 의견 존중해서 그러면 좀 더 일단 써보고 하더라도 뭔가를 나중에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편이죠.